자, 녹화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오전장의 지금 수급 동향부터 해가지고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일정인 오전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현재, 지금 오전장 관련돼가지고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는 시점 자체가 11시 20분 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에는 현재 2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 2천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70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지금 3천, 잠시만요. 3,240억 정도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그러니까 매수폭 자체를 갖다 좀 키웠었는데요. 지금 투신 쪽에서 매도가 출회되면서 매수폭 자체는 지금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지금 78억 규모의 순매수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180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 쪽에서 선물이 매도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면 거래소에서 지금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금속 업종과 의약품 업종,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전기가스 업종, 증권 업종 등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종도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업종은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크고, 앞서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고, 어저께 마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철강금속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철강금속 쪽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밸류 체인스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갖다가 일단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 자체가 코스닥 기술 성장주와 그리고 제약, 그리고 기타 제조,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정보 기기 쪽에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세 섹터는 정유, 전력설비, 그리고 손해보험, 그리고 석유화, 우주항공산업, 그리고 반도체 대표, 그리고 증권, 희귀금속 등의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 중에서 손해보험 섹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모닝 브리핑에서도 손해보험 관련돼서 뉴스 스크립트 자료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손해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실적 호조 및 2월에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손보 6사의 6사의 합산 1월 순이익이 2,13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2.7% 증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말 절판 마케팅 기저 효과와 자보 손해율 개선 및 1월에 신계약비 추가 상각 부담 완화 등이라고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2월은 긴 설 연휴로 실질 영업일수가 17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험 손해율 개선에 따른 실적 호조가 2월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실적 자체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추정해 봤을 때도 선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갖다 보인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정유 석유화학 섹터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SK이노베이션 자체를 갖다 추천 종목을 하고 있고, 당일 기존의 목표가인 15만 2천원 자체를 갖다 우선 목표가 설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15만 2천원 목표가 설정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게 목표가 도달 시에 전량 매도보다는 목표가 도달 시에 50%를 갖다 매도하시던가 아니면은 손익 부분만을 매도하시던가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흐름이 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를 갖다 순환적인 측면에서 목표가 자체가 산정이 되고 이 목표가 자체를 갖다가 도달 시에는 일단은 일정 부분 빼는 건데요. 목표가 도달 시에는 전략은 심플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한 그 일자에, 그러니까 시가 자체를 갖다가 손절가로 잡으시고, 손절가 자체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날, 이길날 그 전량 매도 처리하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시가 자체가 14만 9,500원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추천일 자체가 실질적으로 2015년 10월 15일인데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10만 4천 원으로 추천 정리가 들어가고 9만 8천 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커버리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총 보유 기간은 139일이었고 오늘 예상 그 목표가인 15만 2천 원 도달 시에는 수익률 자체가 45.71%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꽤 재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유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현재 시간으로 국제유가가 바닥 심리가 확산되면서 유가 회복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상승방을 큰 건데요. 러시아 석유 회사들이 올해 생산량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하고요. 이 부분은 모닝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29일에 지급 준비율 인하하는 등의 경기 부양이 나서면서 중국의 원유 수요 기대감이 커진 점도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0.65달러, 그러니까 플러스 1.93% 상승한 34.4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LG화학, 금호석유 등의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강세 섹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금 현재 주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가로 이렇게 딱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분석해서 추천을 갖다 드리면 저희도 기분이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총 보유기간이 139일 정도가 걸린 건데 139일 하면 약 한 4개월? 예, 4개월 정도인데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 기간 동안 물론 뭐 추천 받으시고 그 안에 그러니까 뭐 사실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희와 함께 계속적으로 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홀드 의견을 갖다가 천명을 했었으니까요.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 실현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기분 좋고 예,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요럴 때 좋습니다. 뭐 최근에 그러니까 목표가에서 그러니까 매도한 종목들이 꽤 됐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대략적인 적중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완벽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특징 종목들 지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좀 하고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 느려. 자, 오전약 특징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코라홀딩스입니다.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매출 채권 무료 해석 주석에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그 코라홀딩스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게 매출 채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급증 우려가 해소되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오름세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요.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리스크 완화가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금융 자회사인 인도차이나뱅크에서 매출 채권 5천만 달러를 갖다가 매각하면서 매출 채권 감소가 예상된다고 판단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추세 자체는 실질적으로 큰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추세 변곡 자체가 시작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형태의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네요. 수급 쪽 측면에서는 뭐 나쁜 흐름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연기금을 갖다 필두로 해가지고,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괜찮습니다. 흐름상으로도 뭐 지금, 그러니까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도 시점이면 한번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 얘가 그러니까 그 미얀마 쪽하고 캄보디아 쪽에 그러니까 자동차 쪽 산업을 갖다 영위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쪽에 그 부분하고 여타 부분들을 갖다 다 감안했을 경우에는 뭐 매력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대현입니다. 대현 같은 경우에는 NK트렌드와 마찬가지로 그 방송에서 자주 언급됐던 종목이죠. 지금 NK트렌드는 지금 그 커버리지 중에 있는데, 자, 그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국면에 탈피 종목에 상승을 했습니다. SK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최근 서초동 본사 사옥 양돌 갖다 통해서 약 480억 규모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고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거기다가 1월에서 2월에 국내 매출 호조 지속 예상되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듀엘, 얘도 그러니까 중국 쪽에 진출한 게 있거든요. 중국 쪽에 그 진출한 그 듀엘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그 국내 매출액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주크하고 듀엘 그 CC 컬렉션이라는 세 개 브랜드 자체가 견조한 증가세를 일단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설 연휴 기간에 모조의 스핀의 중국 인바운드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매출액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 듀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그 두 개의 그 매장이 오픈이 확정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5개 매장을 오픈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동사가 예상한 2016년 그 예상 매장 수인 6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국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로 의미한다라고 밝혔네요. 지금 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대를 갖다 보면 얘가 은근히 밑거리가 좀 있어요. 지금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국내 매출 자체가 일정 부분 발생했다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자를 갖다가 봐야 된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측면에서 같이 보신다 그러면 뭐 좀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제가 리포트도 지금 같이 지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 양돌통에서 480억 정도의 매각 차익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듀엘 2호 매장 그 오픈하고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략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증권사에서 커버리지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이도 할 수 있겠죠. 네. 자, 아무튼 지금 뭐 차트상 위치로서는 일단은 상승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매물대 자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참조하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봉에서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3,380원 기준에서 지금 매물대 자체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보조지표상으로는 지금 매수 구간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뭐 목표가가 지금 증권사 SK증권에서 목표가를 갖다가 5천 정도 갖다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 그러니까 해소 전망인데요. 그 KDB 그 대우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DB 대우증권에서 그 밝히고 있는 부분은요. 잠깐만요. 리포트가 몇 개가 한 번에 같이 나와가지고요. 네. KDB 대우증권에서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주당 3,100원 배당 서프라이즈 부분 이 부분은 어저께 유스트림 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거기다가 그 한국전력 CEO인 조한익 사장이 지난 2월 28일 KBS 일요 진단을 갖다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부분 갖다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나오는데 일단은 KDB 투자증권에서는 7만에서 8만 원으로 지금 상향 중이네요. 지금 뭐 ROE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 리스크와 같은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의견을 갖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유럽차의 OLED 패널 공급 소식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저께 유스트림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사가 벤츠,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드가 이들이 생산할 자동차 OLED 패널을 갖다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급 물량이 상당수는 휘어진 형태의 플렉시블 OLED가 차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내년 12월부터 해당 제품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제품 사양하다 협의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어저께 그러니까 뉴스트립 할 때, 예, 이미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부분이죠. 네, 여러분들 그거 내용 한 번 더 뉴스트립 그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호텔 신락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오늘 아침에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일단은 뭐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는 한번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호해수 만료 우려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동사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 예, 삼자배정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그 해제 부담인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동부건설이 보통주 563만 그 8,325주가 보호해수가 4일날 만료가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그 보호해수가 해제가 되게 되면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악재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자, 핫텍입니다. 핫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핫텍은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상담도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지난해 실적 부진 지속의 그 하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매출 또는 그걸로 보면 그 지난해 연결기주 영업손실 자체가 99억 7,600만 원 적자가 지속됐다고 그 공시가 나왔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 자체는 1,02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7% 증가했는데 순손실 자체가 135억 1,900만 원으로 적자로 그 전환했다고 합니다. 핫텍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유통 사업을 갖다 영위하는 기업이죠. 그 대표적인 그 상품권이나 이런 거 움직일 때 그 가는 건데, 근데 그 스마트 카드 제조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스마트 홀딩스 부분을 갖다 인수한 이후에 아직까지 고무적인 성과를 다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좀 얘가 올라갔었거든요. 2015년 4월 6일 정도에 이거 갖다 했었는데 지금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 관계사가 스마트 이노베이션이 있는데요. 스마트 이노베이션이 IBK 기업은행의 고객용 카드형 OTP 카드 공급 계약을 갖다 체결해서 하반기에는 일단은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국면은 그 3월 달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실적 국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닌 거죠. 네, 그냥 아닌 건 아닌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안트로젠입니다. 자, 얘는 그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얘는 상장할 때부터 우리가 좀 관심 가졌던 녀석이죠. 30분봉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으로 볼게요. 네, 편리성이니까. 자, 뭐, 투자 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그 신규 상장 종목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지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자,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 일본 제약사의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수출 소식에 일단은 그 상한가 같습니다. 당일 그 상한가 시연을 한 건데요. 동사는 자체 개발한 당뇨성 족부 궤양 치료제 알로 ASC 시트를 갖다 일본 이신제약에 기술 수출하는 계약을 갖다 냈다고 합니다. 이게 계약 금액이 총 900억 원입니다. 7,500만 달러 수준인데요. 판매 금액 9%를 갖다 경상 기술료 로얄티로 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인 일단 부강약품 그 안트로젠 상장할 때 이미 그 분석 의견 드렸었죠. 안트로젠 상장이 되면 부강약품도 같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오늘 그 안트로젠 때문에 부강약품도 같이 일단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상승 중에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주제인 부강약품이니까 만약에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죠. 여러분들이 안트로젠 자체가 상한가 갔어. 근데 와, 나는 안트로젠 못 샀어. 이런 생각이 딱 드시면 뭐 심플하게 부강약품까지 이렇게 부강약품이 최대 주주랬지 이런 생각 딱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죠. 게다가 부강약품 자체가 뭐 꼭 나쁘다는 아니에요. 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실질적으로 그 제약바이오 쪽에 제 밸류체인스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그 SK케미칼과 그 종근당 그리고 부강약품 같이 보는데요. 그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올해 여름에 MLR 그 1023의 결과가 지금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기존의 경구용 그 당뇨 치료제인 MLR 그 1023에 대해 가지고 올해 1분 내로 미국에서 그 임상 자체가 그 임상 보고서가 완료가 될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분기 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지금 3월까지죠. 네. 그러면 요거 관련해가지고 임상 이상이 완료됐다라고 또 나오면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또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안트로젠으로 해가지고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주봉상에서 눌림에서 되돌림 자체의 포지션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점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매력도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날 딱 사가지고 보셔도 괜찮겠죠. 예, 이런,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차트 잘 보시면,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갖다 하신다고 가정을 갖다 했을 때, 얘 손절가 같은 경우에 눌림목의 외마디를 갖다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8,500원 정도의 외마디 자체가 실제로 손절가가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단기 목표가 자체는 어떻게, 상승이니까 저항대인 33,500원 정도 수준으로 딱 보시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의 손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보십시오. 그 관련 자회사, 지분 안트로젠, 그 관련된 이슈 모멘텀 그대로 받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 부강약품 자체가 임상 이상 관련해가지고 1분기 내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면 내용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ICD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러니까 시그널 신호 읽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단기를 해가지고 예, 조금 좋은 성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ICD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왜 그 제가 OLED 밸류 체인 자체에 관련된 도표를 갖다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그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549억 규모로 FPD 제조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에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주와 549.85억 규모의 FPD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그 최근 매출액 대비 230.19% 규모고 계약기간 2016년 2월 26일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 자체가 왜 주가가 상승하게 된 원인이 되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3월에 적자 시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보면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ICD가요. 참 머리 아픈데 그 지난해 1분기에 매출액이 13억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35억으로 적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요거만 딱 보시자는 거죠. 자, 549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얘가 실적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딱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으냐면 수주 공시가 딱 뜨면 지난 1분기
지난해 1분기 자체에 얘가 매출이 얼마였는지 갖다 바로 딱 확인하시면, 그러면 실적 관련 개선 기대감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3년 연속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에 적자였고, 2년 연속 적자네요. 2015년에도 지금 적자 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1, 2, 3분기 다 지금 적자고,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갖다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실적 예상을 갖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적자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년도에 지금 현재 매출액으로 잡혀있는 239억입니다. 이게 전년 3분기까지 매출액인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단순하게 549억이다라는 이 숫자 자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까? 전년도 매출액보다 훨씬 높고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많이 올랐는데 그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아침에 그러니까 시그널 나왔을 때 그때 밸류체인에서 이야기할 때 딱 샀으면 지금 좋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점 자체에서 딱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얘가 지금 올랐어요. OLED 관련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차피 실적 관련된 거예요. 지금 얘가 2015년에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ICD 자체가 549억 규모의 수주를 갖다 했다라는 이야기 자체는요. 얘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더 있다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 어저께 신규 상장 종목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큐리언트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요, 금년도 흑자 전환 전망의 강세가 딱 보이고 있습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나대투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금년도 예상 실적이 매출액 92억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이 부분 자체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와 약제 내성 결핵 치료제 기술 이전 등에 따른 선불금이 유입되고 임상 진행에 따른 마일스톤이 동시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네요. 지금 보면 큐리언트 뿐만 아니라요. 지금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 자체가 보면 한솔 CMP 외에 한 7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이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2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40.7%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에 글로벌 증시 침체로 인해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27에서 4.5 정도 하락하는 약세 국면이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는 아웃퍼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시장이 혼조 양상을 딱 띄고 있을 때는 신규 상장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게 옳습니다. 전략적으로. 게다가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파스텔의 자회사이고 신약 개발 전문업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흑자 전환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도 나온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쪽에 당뇨 족부 궤양 치료제 수출 관련된 이야기 딱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IM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2월 3일 날 상장을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좋았었고요. IM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IM텍은 지금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IM텍이 지금 우리가 LG전자의 그러니까 G5에 대해 가지고 조금 좋게 보지 않습니까? 자, IM텍이 그걸 해요. G5에 들어가는 메탈 케이스 공급 업체입니다. 지금 보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실질적으로 LG전자의 G5 자체가 많은 상황을 다 받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판매까지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G5 관련 수혜 종목 중에 그러니까 꼭 봐줘야 되는 종목이 IM텍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유니트론텍 얘도 40%, 그다음 한솔 CMP 얘도 8.80, JS
코퍼레이션도 52.61, 크리스탈 신소재 1.33 등의 모두가 그러니까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가 공모가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연초에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IPO 시장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거든요. 뭐 부동산 투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펀드에 넣기도 애매하고 이래서 공모주 쪽 있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 공모주 쪽에 그 자금들이 유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IPO 시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락 그 시장 자체가 하락 중에 행보 장세 자체가 꽤 오래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데요. 올해에는 그 호텔신라하고 초대형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공개 IPO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128개 수준으로 또는 130개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셔야 되겠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그 공모 그러니까 상장 전에 청약까지도 하고 연휴 가지고도 상당히 뭐 좀 재미를 본 적이 있었고 게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그 추천했었던 뉴트리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은 서울전자통신입니다. 자,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주봉상 차트 굉장히 괜찮습니다. 윗골이 많이 달려있고 하긴 한데요. 지금 보면 일봉상에서 행보 후에 장대 양봉 그리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그 신규 사업 관련된 그 추가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강세가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 팁을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요, 주총 소지 통지서 자체를 갖다가 14영업일, 그러니까 주총일 기준에서 14영업일 전까지 주총 소집 통지서를 갖다가 발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로 그 발송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의미는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총 소집 통지서 자체를 갖다가 발송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결의 자체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뭐 사업 목적 추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 관련된 부분 자체가 보통 3월 둘째 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뭐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3월 첫째 주에도 이루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당일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 3월 25일 날 정기조율위원회가 열리는 건데요. 지금 정관의 일부 변경을 통해서 결제 단말기 그리고 포스 단말기 미용기기 사업을 갖다가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고 공시가 나온 겁니다. 이 사업 목적에 추가가 된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이쪽 사업에 신규 사업을 다 추진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요거 부분의 기대감 자체가 그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총 일자 자체가 그 공시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사업 목적 특히 사업 목적 추가가 이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면 좋은 그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도입니다. 바디텍 매도는 우리가 몇 차례 공부한 적도 있는데요. 자, 바디텍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진단업체 인수 소식의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디텍 매드가 미국의 진단업체 인수를 갖다 위해서 최대 진단 시장이 미국 진출에 나선다는 소식인 건데요. 지금 3월 1일 그 현재 시간으로 미국의 이뮤노스틱스사 지분을 갖다 100%와 교용권을 갖다 1362만 달러, 약 1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당일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뮤노스틱스는 미국의 거대 의료 유통기업의 그 자사 제품 PB를 갖다 30년간 공급 중인 현장 진단 전문 업체인데요. 그 회사 자체가 그 노틱스를 죄송합니다. 통해서 자사 제품을 갖다가 현지 유통기업인 PB 상품으로 출시하고 그리고 아이크로마 진단기기 등을 내놓으러 갖다가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달 제품 자체가 이뮤노스틱스의 생산 시에 미국산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중남미나 중동 등의 그 매출 식량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이런 거죠. 그 바디텍 매드 자체는요, 그 체외 진단 중에 현장 그 진단 검사 부분에 그 특화된 그 회사입니다. 그 현재 그 5종의 체외 진단기기하고 29종의 진단 시약을 갖다 제조 판매 중인 기업인데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올리고 있는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이뮤노스틱스라는 유통업체 자체를 갖다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채널을 갖다 통해 가지고 유통망 협칭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괜찮은 것이고, 게다가 2012년 기준에 가지고 중국의 그 반응성 단백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그 주봉상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바닥권입니다. 충분히 지금 매수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일봉상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그 배당락의 액면병합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1, 2, 3 바닥대에서 지금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당일 상승이 이루어진 이유 자체가 뭐죠? 미국 쪽에 유통 채널 자체 확정이 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이란 쪽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 보건부 산하에 그 IBOT가 진행한 입찰에서 헤모글로빈 진단기기 공급자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IBOT는 이란 내 혈액 유통하고 기증자 모집 줄기세포 연구 등의 혈액 수혈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정책 핵심기관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1차 공급 규모 자체가 연간 그러니까 4억 2천만 원, 예, 연간 매출 규모와 비슷한 4억 2천만 원 수준인 건데 실질적으로 그 보면 그 이란 쪽향 매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력적인 회사가 이런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충분히 매수하셔가지고 뭐 따라와 볼 거 뭐 있겠습니까? 지금 정도에 대충 매수해가지고 목표가 단기로 해가지고 딱 얘 그래도 4만원까지 가겠네. 예,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직권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들어갑니다. 자, 다음 종목은 CCS입니다. CCS는 뭐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반기문 테마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뭐 지금 그러니까 반기문 테마주 자체가 움직이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남북 간 그 긴장감도 많고 거기다가 뭐 대선 그 후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요. 얘는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주봉상에서는 눌림에서 되돌림 구간을 갖다 발생했는데 단기 목표가는 2200원 설정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심플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현재 지금 마디 변점 자체는 위쪽 마디를 갖다 1950원 잡으면 되는데 1950원 터치 나오고 오늘 1975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대략적으로 그 보통 이 점심때 정도 점심시간에 이런 종목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때 정도에 뭐 편입 왔다가 진행 왔다 하셔가지고 대략 뭐 편입 왔다가 저는 일단은 뭐 크게 뭐 반경테마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하는 편인데요. 지금 마디 변곡점을 보면 1860원 정도 나옵니다. 예, 1860원 정도에 매수하셔가지고 얘는 그 대략적으로 진입을 왔다가 해서 그 해보셔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봉상으로 목표가 산정한다 그러면 심플하게 그 위쪽 마디 2200원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동서입니다. 동서의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의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커피 믹스로 그 이야기되는 회사죠. 얘가 지금 코스닥에 계속 있었는데, 최근 그 4분기에도 연결 기준해가지고 매출액이 1345억이고 영업이익이 125억으로 무난히 실적을 다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커피 원두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커피의 원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가 그 절감과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실적 그 개선 부분도 괜찮고 게다가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변경 상장되는 부분 자체는요 상당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동서가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측면인데, 그 유통이나 그 음식료 쪽으로 분류되는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이 훨씬 낫겠죠. 그 음식료 업종에서 그러니까 얘만 지금 코스닥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변경 상장되었을 때는 수업 개선 효과도 당연히 큰 것이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동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갖다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목표 주가는 53,000 수준입니다. 지금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주봉상에서 이제 시작하는 국면이고요. 31,000원 정도 수준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 35,000원 요 구간 자체에 매물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매물 저항대 형성 자체 부분만 넘어선다고 치면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보시죠. 지금 커피 가격 하락하고 있고 지금 보조지표선에서도 이제 골드크로스 직전이거든요. 여기서 추세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35,000원은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예, 보시고 진행했다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동서도 굉장히 괜찮네요. 매력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메디포스트입니다. 오늘 시장 좀 좋은가 보다, 그쵸? 그러니까 막 종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디스템의 판매량 호조 소식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카디스템이 그 1, 2월에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40%가 증가했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카디스템이 그 국내 판매량, 그 바이알 기준, 약병 기준입니다. 바이알 기준이라는 게. 예, 약병 기준으로 해서 각각 그 162건과 그 155건 같은 기록했는데, 올해 2개월간 실적으로는 지난해 1분기 실적을 갖다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것도 좋은 거고, 그 카디스텐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판매량이 식약처에 허가를 갖다 받은 2012년 28건을 갖다 시작으로 해서 2013년에는 그 54건, 그리고 2014년 80건으로 지난해에는 103건을 갖다 기록하는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메디포스트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히딩크 전 국가 그 대표 감독 등이 카티스템을 갖다 시술받은 환자들이 애후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진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메디포스트 쪽에서 제공한 기사니까 그렇다라고 치면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고 재배열 보관하고 뭐 이런 쪽인데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디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세계 최초로 국내 품목을 갖다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카디스템이 이렇게 판매가 잘 됐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갖다 같이 보시면 좋으냐면 동아 ST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카디스템에 대해 가지고 판매 자체를 독점 권한을 갖다 갖고 있는 기업 자체가 그 동아 ST예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는 메디포스트가 하지만 그 판매 자체는 그 동아 ST가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메디포스트 자체가 카디스템이 잘 팔린다. 그 이야기는 동아 ST 자체가 실적이 좋은 거라. 그죠? 그러면 동아 ST 같은 경우에 국내 독점 판매권 갖다가 지금 현재 그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 동아 ST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위치로 보면 동아 ST도 뭐 괜찮고, 예, 메디포스트가 지금은 동아 ST보다는 메디포스트가 낫겠네요. 예,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제 뭐 다시 재차 그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니까요. 지금 장기 바닥권 지금 돌파, 그 단기 박스권 자체를 갖다 돌파한 흐름 자체로 보이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장 막바지 국면에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돌파 시에 꼭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 박스권 돌파 마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만 5천원 국면하고 지금 8만 3천원 국면에서 여기서 그 일정 부분 흐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8만 3천원에서 8만 그러니까 그 5천원 구간 자체를 갖다가 기준으로 보시고 그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장 막바지 국면에 좀 수급이 약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여러분들이 매수 편입하는 전략이 아주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메디포스트 상당히 매력 있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원래 OCI 머티리얼즈였죠. 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소폭 상승 중에 있는데요. 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가지고 신한 금융투자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소폭 상승하는 부분 자체를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갖다 예상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당초에는 1분기에 IT 비수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실적 상향 이유에 대해 가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더욱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D램이 20나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수가스 수요가 당초의 기대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영업이익 자체를 갖다 53.2%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공격적인 OLED 패널 증설로 인해 가지고 OLED 특수가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OLED의 TFT 증착 및 OLED 유기물질 증착에 필요한 특수가스 수요가 LCD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D램 공장이 20나노뿐만 아니라 18나노 전환이 빨라지면서 멀티패턴용 특수가스 수요가 기존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를 갖다 16만 1천원을 갖다가 일단 제시하고 있네요. 현재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추천한 바 있는 종목입니다. OCI 머티리얼즈일 때 SK로 인수된다는 부분 자체를 갖다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미 추천해가지고 진행 중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현재 국면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오른 부분이고, 지금 이야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분기에 당초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자체는 하이닉스 쪽에 지금 채널을 갖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주봉사에서 장기 행보 후에 지금 박동 돌파 부분 자체가 발생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없지 않아 약간 약해 보이는 국면이 보이네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수급도 안 좋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약간 조정대에서 편입할 수 있는 전략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돌파 자체는 조금 신뢰성이 약하니까요. 갭 부분을 갖다가 감안했을 때 대략 11만 5천원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SK 하이닉스 관련 매출이나 이 부분 자체가 소재 부분 자체를 갖다 볼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없지 않아? 예, 없지 않아 약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보면 신고가대라는 거죠. 예, 신고가대의 흐름 자체에서는 약간 조정대 자체를 갖다 진입할 수 있는 국면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종목은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조정대에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희 쪽 추천 종목들이 꽤 많이 특징 종목 나왔네요. 바텍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상승하고 지금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요. 바텍은 그러니까 현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 트립이나 이런 형태로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 자체가 나오는 종목들 자체가 수급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장기 행보의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모멘텀이 우선이 됩니다. 즉 뭐냐 하면 기사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도 종목이 등락이 많이 움직이겠지만,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부분으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바텍 같은 경우에도 당일 현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홍콩에서 바텍이 NDR이 있었다고 합니다. 꾸준한 성장성과 중국 사업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건데요. 지금 2016년 PAX i3D 스마트 내수 매출이 2015년 성장을 이끌었다면 2016년의 성장은 수출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밝혔네요.
예, 게다가 작년 7월에 그 유럽 쪽에 CA 인증 이후에 4분기부터 매출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 지난 그 10월에 FDA 승인이 났습니다. 예, 그로부터 2월부터 그 수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유럽과 미국에 그러니까 그 스마트와 유사한 제품이 이게 스마트라는 제품이 뭐냐면 한번 촬영으로 2D와 3D 영상을 다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예,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빠른 시장 침투가 예상된다고 밝혔네요. 수익성 개선도 괜찮고 지금 보면 일봉상에서 상당히 좀 1, 2, 3, 4, 5, 6, 7 예, 7영업일 이상 지금 하락을 갖다가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여기서 상승 변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리포트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예, 봤을 경우에는 좀 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눌리면서 되돌림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주봉상 상황에서도 봤을 때도 지금 주봉상에서는 추가 하락을 갖다가 조금 염려해야 되긴 하네요. 자, 월봉까지 한번 볼게요. 월봉에서는 소절가 자체를 갖다가 44,000, 44,700원 정도? 예, 44,700원 정도 수준으로 갖다 감안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눌림의 되돌림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럴 때는요, 바텍 같은 경우 오늘 공략하는 것보다 내일 자체에, 그러니까 추세 변곡 자체가 확인이 되면 내일 공략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지금 수급 동향 자체도 뭐 크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얘가 은근히 공매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 부분은 예, 따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넥신입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인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 바이오 시밀러 부분하고 항체 융합 단백질 부분, 그리고 유전자 및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 등의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을 갖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항체 융합 단백질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및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에서는 난치성 질환의 그 치료제로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을 갖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갖다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정글일 마감 후에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기준가가 51,100원이었습니다. 예. 51,1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권리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그 부분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보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다음 달 2일이니까 오늘 발생한 거고요. 지금 보면 일단 뭐 무상증자를 갖다 할 정도의 상황이면 좋은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무상증자는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예. 물론 원래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했던 주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74,6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하락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무상증자 자체가 썩 좋은 그 이슈 모멘트가 아닙니다. 물론 이 그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수 자체가 8,4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 물량을 갖다 좀 증가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형태, 그러니까 특히 분기 말경에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좀 조정하다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그러니까 그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 코스닥에서 일단은 지금 몇 가지 빠질 종목들이 있는데 자, 뭐 리전 정도 한번 볼게요. 참 리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종목 상담을 갖다 했던 종목이거든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연속 적자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물이 겁나게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자체가 실적 자체가 부담이나 아니면 실적 자체가 검증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단톡방이나 그 저희 밸류체인스 그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종목의 실적 자체를 갖다 검증을 갖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4년 연속 그러니까 적자나 이런 부분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바로바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음, 음, 플렉스컴 예도 한번 볼게요. 그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얘는 행량 배임이네요. 그러니까 행량 배임에 따른 그 피소설인데 이것도 한동안 뭐 난리 났었죠. 얘도 완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났었는데 얘도 행량 배임이고, 그리고 CL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자체를 갖다가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점검을 갖다 받으시면 이런 종목 안 당하죠. 당할 일이 없어요. CL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관리 종목 지정 우려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의 50%에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에 영업손실 발생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요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나가지고 다시 되살아나는데 시간 되게 오래됩니다. 자, 이상 오전장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 지금 들으시면서 와, 나 메모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